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장장 엿새 동안 이어진 긴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맞아 터미널과 기차역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설 연휴였지만 고향에서 따스한 정을 나눈 시민들은 가족들과 아쉬운 이별 속에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대전역 마지방이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연휴 기간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귀경객들과 배웅을 나눈 가족들의 아쉬운 작별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눈이 펑펑 내린 설 명절에 할머니 댁에서 눈사람도 만들고 세뱃돈을 받았던 손녀는 대전을 떠나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맛있는 만둣국도 먹고 눈사람도 크게 만들고 엄청 재밌었어요. 대전 마을에서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돼서 아쉬웠어요. 긴 연휴 내내 손주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북적이는 명절을 보낸 할아버지도 자식들을 서울로 떠나보내며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이 이제 새로운 또 이제 한 살 더 먹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상을 올려보내고 2월달에도 방학한다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대전 복합터미널에도 부모님이 정성껏 싸주신 음식과 선물을 소중히 챙긴 귀경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군대 간 아들의 휴가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할머니, 할아버지도 찾아뵙고 즐거운 추억을 쌓은 부모님은 부대 복귀를 위해 떠나는 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요. 외식도 같이 하고 집에서 먹고 싶다는 음식도 같이 해먹고 사고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죠. 길었던 연휴만큼이나 명절이 끝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고향에서 얻은 따스한 정과 마음을 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운 하루였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충청권 고속도로는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후 5시 전후로 가장 많이 막혔다고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 사정은 어떤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연결해 이 시각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귀경 정체는 빠른 속도로 풀려가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비해 수월해진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전 지역 주변 고속도로 상황도 보시다시피 큰 불편 없습니다. 300번 대전 남부선도 양방향 소통 상태가 원활하고요. 그나마 조금 막히는 곳이 1번 경부선 청주 일대 그리고 25번 고속도로 정안 나들목 부근이 되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입니다. 천안 방향으로는 남풍새 주변에서 부분적인 정체가 18km 구간 이어지고 있고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보시다시피 대전 주변 통과는 괜찮지만 청주나들목에서 청주휴게소, 다시 한번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차 간격을 좁힙니다. 30번 고속도로 청주 방향으로는 회인나들목 부근에서 막혔다가 다시 한번 경부선과 만나는 청주분기점 부근에서 차 간격을 좁히고 있고요. 끝으로 40번 평택 제천선은 평택 방향 북진천 부근에서 답답합니다. 안전대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9.1% 감소했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조기 화재 진압과 교통안전 정리 등 설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설에 비해 하루 평균 112 신고 건수가 1203건에서 1093건으로 감소했고 교통사고 역시 11.5건에서 4.8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대전경찰은 설 명절 이후에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감각과 남다른 도전 정신으로 농어촌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의 청년 농업인과 어업인들을 만나보는 설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태안에서 새우 종자를 키워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91년생 MG 여업인 강승원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새우종자 양식장. 앳된 청년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대학생들과 젊은 어업인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만의 양식 노하우를 설명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13년째 흰다리 새우 종자를 양식해 성공을 이뤄낸 1991년생 강승원 대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연간 5억 마리로 전국 전체 생산량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강 대표는 어업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학 졸업과 함께 청년 어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물속 찌꺼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미생물을 통해 제거하는 친환경 바이오플락 기법을 적용해 40% 수준이던 새우 종자 생존율을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미생물들을 선별해내고 그 작은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분쇄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장치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매년 새우 양식 선진국을 찾아 신기술과 비법을 익히는 등 밤낮 없이 새우 종자 양식에 몰두하고 있는 강 대표. 그렇게 키운 종자들이 건강하게 자라 국내 양식 어가들의 도움이 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 내가 준 종자 때문에 양식이 정말 잘 돼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때가 정말 뿌듯하기도 했고. 청년 어업인들이 국내 시장은 물론 값싼 수입산들과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강 대표. 1차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우리 사회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1차 산업을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같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지 않는 시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국내 수산물이나 농산물들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재정난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도 법안 처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전국 지자체 243곳 중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지자체는 191곳. 이 가운데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157곳으로 82%에 달합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은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은 의원은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지역 상권에서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 총재의 경우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법은 무조건 폐기돼야 하는 법이라며 본회의 통과 즉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거라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에서 지역화폐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자 충청권 지자체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고소득층의 혈세가 들어가는 구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비 20억, 12, 60억 등 총 80억이 투입된 지난해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전시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세울 경우 시 재정 여건에 맞춰 대전 사랑카드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66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을 대폭 축소한 세종시도 국비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인 2,280억 원을 채우기 위해선 본 예산의 2배가 넘는 80억여 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추가 할인 혜택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다음 달 국회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지역화폐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이 연고진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5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하며 14연승 행진에 실패했습니다. 3,770명의 관중이 찾아 2연속 매진이 이어진 가운데 정관장은 메가와 부키리치의 매서운 공격력으로 2세트와 3세트를 따왔지만 김연경을 앞세운 흥국생명에게 결국 승리를 내주며 14연승 도전이 가로막혔습니다. 승점 1점을 얻어 2위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3점 차로 좁힌 정관장은 오는 2일
다시 한번 흥국생명과 맞대결을 펼치며 상위권 싸움을 이어갑니다.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어젯밤 11시 16분쯤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 관계했던 피해 여성에게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았지만 여성이 남은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